안녕하세요, 입덕들 세입스입니다. 또 오랜만에 공부법 영상을 집에서 찍는데 제가 마이크를 안 가져와가지고 좀 음질이 고르지 못할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집이 조용해서 괜찮을 거고, 오늘 찍어볼 영상은 이런 댓글들이 사실 정말 많이 달렸었어요. 근데 제가 문학공부법은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계속 안 찍고 있다가 이제 수능도 1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올릴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됐다. 진짜 이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러면서 찍습니다. 오늘 얘기를 할 거는 전체적인 문학 공부법은 아니고 제가 작년에 문학을 어떻게 풀었었는지를 복기를 하면서 문학을 풀 때 좀 기억해야 할 팁들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가 작년에 수능을 봤는데 지금 복기를 어떻게 하냐 이럴 수 있지만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한글 파일로 이때는 어땠고 얘를 풀 때는 어땠다 이런 걸 다 정리를 해놨다가 심지어 영상도 찍고 올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국어를 풀 때 어땠는지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좀 만약에 불수능이 나왔을 때 어떤 마인드로 문제를 접근하면 좋은가, 문학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맞출 수 있을까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 수능 문제를 꺼내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지문은 김원전이었고, 저는 원래 문학을 20분 정도 두고 풀었어요. 그래서 언매 10분, 독서 40분, 그 다음에 문학 20분 이렇게 풀었는데 작년에 독서가 조금 쉬웠어서 원래는 9시 반에 문학을 풀기 시작해야 되는데 9시 25분부터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잘 볼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일단 25분에 시작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 또 이건 파본 검사할 때 김원전은 연계 작품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아는 작품이다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제가 실무를 풀면서 아마 풀어봤던 장면이었나? 아니면은 그 엄성경쌤 연계 강의를 보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라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고전소설을 풀 때 어떤 식으로 푸냐면 최대한 그 문학 작품의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략 이후에 원이 철마산 아기의 속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얘가 아기가 자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곁에 있는 공주들한테 말을 거는 상황이고 거기서 뭐 칼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미지화하면서 읽어나가면 훨씬 이렇게 정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고전소설 풀 때 작은 팁은 이런 모르는 단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 넉넉하오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보고 이렇게 막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각주가 달려있지 않으면 사실 몰라도 되는 말이다.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모르는 말이면 맥락상으로 추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모 하면은 뭔가 알찌자, 그러니까 한자의 감을 생각해서 아는 게 많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김규가 똑똑하니까 얘한테 물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읽으면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8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대화 상황을 아까 그림처럼 그리면은 답이 4번이라는 걸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그리고 20번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19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2, 3, 4, 5를 다 지우고 그 다음에 1번을 다시 확인하고 1번이 답인 걸 체크했어요. 그래서 손가락 걸기를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모르겠으면 5번까지 보고 제일 아닌 것 같은 거 고르는 거겠죠. 그 다음에 21번 문제인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더 쉽다고 느꼈던 이유가 이 해 9월에 이 고전소설 3점짜리 문제가 되게 오답률이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도 그 구모를 풀 때는 현장에서 되게 헷갈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모 때 틀렸던 논리를 잘 기억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3점짜리 문제도 구모와 같은 논리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딱 그 문장에서 걸리는 부분 하나가 있고 그 부분을 잘 캐치해내는 거. 그게 여기서는 자신의 계획대로 라는 표현이었죠. 이 자신의 계획대로가 틀린 말이니까 얘를 지우고 그냥 구모랑 똑같네 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시였는데 저는 이 현대시에서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이 이 22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맨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푸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이 표현법만 찾아다니느라 은근 시간 허비가 많이 되는데 요 23, 24, 25, 26, 27 이 문제들을 풀고 다시 22번을 풀면 내가 그 문제들을 푸는 동안 이 지문에 익숙해져서 이런 표현법 문제도 최대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과외 학생한테도 알려줬던 되게 좋은 팁이에요. 그러고 가 같은 경우도 23번은 보기만 잘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문학 작품을 풀 때는 무조건 보기부터 읽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기를 읽고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시구나 라는 걸 봤을 때 이 흰 벽이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아니겠지 하고 이거는 1번 찍고 2, 3, 4, 5는 그냥 빨리빨리 보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 시는 수능 특강인가 수능 완성이 있었던 시여서 제가 또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시였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되게 많이 했고 많이 읽었던 시여서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 이 다 지문이 되게 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잊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 믿지 않아야 되고 잊어야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이 수필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차라리 어려웠으면 그 뒤에 할메터노즈라고 불리는 현대 소설이 더 어려웠지 다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수필은 사실 복잡해져 봤자 그 복잡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수필도 비문학 독해하듯이 이 수필에서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만 파악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만 그 수단이 조금 더 문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를 읽을 때 첫 문단만 꼼꼼히 읽어보면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놓는 거예요. 있는 것, 병 아님. 있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럼 있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이 아니니까 병이구나. 그것만 일단 적어두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지를 궁금해하면서 쭉 읽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잊어야 되는 것을 잊지 못하고 잊어서 안 되는 것을 잊는 것이 문제다 라는 것이 결국 이 수필에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이 글을 읽어나가면 3문단부터는 정말 쉽게 풀려요. 그래서 효심을 잊으면 안 되고 충성심 잊으면 안 되고 슬픔 잊으면 안 되고 정성스러운 마음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좋은 가치들은 잊으면 안 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수능장이고 떨리고 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긴장돼서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고 25번을 풀면 굉장히 빨리 풀려요. 이즘에 대한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은 게 아니라 아니다. 이렇게 가정하면 틀린 것이다. 기 때문에 3번을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6번은 그냥 시를 잘 읽으면은 가나 시를 해석하면 읽을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27번도 5번은 이 예의나 분수를 잊는다는 거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건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인데 이 선지 뒷부분이랑 안 맞으니까 지워내고 5번을 고르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현대소설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국어에서 98점을 받았는데 이 지문에서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도 현대소설도 읽을 때 마찬가지로 고전소설을 읽은 것처럼 그 장면을 최대한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앞부분을 봤을 때 방 안에서 하는 얘기가 밖에서 들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집이 있고 그 집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그게 밖에서 들리는구나. 그리고 그 대화는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중략 부분 줄거리를 잘 읽어야죠. 공동 변소에 누군가 갇혔구나. 그리고 그 변소를 두고 이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언쟁들이 나오는구나. 근데 이 소설이 어려웠던 이유는 아무래도 방언이 많이 들어가 있고 방언은 우리가 쉽게 읽어내기 어렵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분별하는 포인트로 30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캐치하지 못해가지고 저는 30번을 틀렸고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이 선지가 틀렸던 이유가 되게 엄밀하고 좀 지엽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무덤덤하다는 게 사전적 의미에 안 맞아서 틀렸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다시 수능장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30번 문제는 틀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히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국어 문제를 풀 때 무슨 마음가짐이면 좋겠냐면 사실 우리의 목적은 이 문제를 꼭 다 맞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건 아마 상대평가일 거잖아요. 그러면 100점을 맞지 않더라도 내가 목표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목표하는 100분위를 받을 수 있고 저도 100분이 100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틀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히 이 시험지에서 내가 틀리는 문제가 있겠지. 물수능이 아니면 내가 틀리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럼 나는 그냥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만 맞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국어 문제를 풀어야 1교시에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8번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앞부분에서 장면을 잘 그렸으면 맞힐 수 있는 문제고 29번도 저는 1, 2, 3, 5번을 지우고 4번이 틀렸다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31번은 보기에 제한된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은 조금 헷갈리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2, 3, 4, 5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서 1번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문제를 막 확신을 가지고 찍는 것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그냥 이게 답인 것 같다 하고 유연하게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 문제 고민하는 시간에 다른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여기 고민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것도 놓치고 이것도 놓치면 안 되니까 적당히 미련을 버리고 그냥 이거인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가는 습관도 시험장에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31번 문제를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전 시가인데요. 사실 이 고전 시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서 빨리빨리 풀 수 있었습니다. 일동 장유가도 연계였기 때문에 저는 정리를 다 해놨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32번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33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34번에서도 답의 근거를 찾아가지고 34번도 이 고전 시가를 잘 이해하면은 그냥 바로 답이 2번이라는 걸 빨리 알아낼 수 있었어요. 제가 독서랑 언매 복귀했던 거는 진짜 작년 말에 바로 올렸던 게 여기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어 관련해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점은 또 얘기해주시면 제가 댓글로 최대한 답해드리고 또 국어 시간에 지켰던 행동 강령들을 제가 쇼츠로 곧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관심 가지고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그냥 이러이러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국어를 푸는 게 수능 날에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풀 수 있는 거 풀고 못 푸는 건 버리자. 정 아니면 틀리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말을 막 엄청 준비하고 한 게 아니라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글로써 설명을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제 수능 진짜 2주? 좀 넘는 시간 남았는데 조금만 더 파이팅 하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